이때쯤 되면은 새해 계획 많이들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이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목표 뭐 이것저것 적으실 거예요. 뭐 다이어트, 재테크, 내 집 마련 뭐 이것저것 다 세울 건데요. 그 목표들 2월, 아니 1월 말도 안 돼서 전부 흐지부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내년 1월 1일쯤 돼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목표 달성만 못했다, 아쉽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표 설정 방법,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에 여러분의 통장이 더 비어갈 거고요. 인생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해에는 지갑이 열리기가 참 쉽습니다. 3만원짜리 플래너 사고, 헬스장 1년치 끊고, 영어 강의 결제하고, 재테크 책 사고, 돈은 돈대로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야근하느라 헬스장 못 가고, 회식하느라 뭐 못하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귀찮아서 OTT 보느라고 강의 못 듣고, 뭐 그냥 이것저것, 뭐 대부분 핑계지만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쓴 돈을 제대로 뽕 뽑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안 되나 봐. 자존감 떨어지고, 돈, 시간 이미 날렸고, 스트레스도 받고. 결국 인생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목표를 이것저것 세웠는데 그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해서 더 돈도 없어지고, 더 자존감도 떨어지고, 비참해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365일 24시간을 사는데 분명히 우리보다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시간도 많고요. 돈도 더 잘 벌고요. 심지어 더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슈퍼맨이라서 그런 걸까요? 하루가 48시간이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은 자꾸자꾸 목표를 추가하고 더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대부분의 목표를 삭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부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표는 다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자꾸 목표 위에 목표, 목표 다음에 목표, 새로운 목표를 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처럼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획을, 목표를 너무 열심히 많이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 근거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워런 버핏의 전용기 조정사가 워런 버핏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핏이 인생 목표 2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다 합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죠. 새해 목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열심히 25개를 적어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그 다음에 그 25가지를 열심히 해보세요가 아니고 그 25가지 중에서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이 중에서 나머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달성해야겠다 싶은 5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5가지, 그 정말 중요한 5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하면 좋은 일, 그런 게 아니라 이 5개를 이루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일이다. 이 5개를 이루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 나머지 20개는 방해 요소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정말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애매하게 중요한 목표들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버핏뿐 아니라 버핏의 친구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을 해요. 어느 날 빌 게이츠의 부모님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을 한자리에 모아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두 사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딱 한 단어로 적어보게, 이렇게 두 사람에게 시켰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focus, 집중이었다고 합니다. 버핏과 빌 게이츠뿐만 아닙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도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헤지펀드계의 대부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도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목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포커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번 새해 목표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너무 많이 정합니다. 이 토끼 저 토끼 다 잡고 싶으니까 너무 많은 걸 정하니 이도 저도 못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2026년의 목표, 계획 이거 다 찢어버려야겠죠. 그리고 다시 정해야겠죠. 그런데 막상 목표를 어떻게 정하지? 라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목표를 그럼 몇 개 정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될 텐데 퓨처 셀프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뭐라고요?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할 새해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지각색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퓨처 셀프란 책에서는 이 내용의 기초에 139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법칙을 가지고 새해 목표를 짜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입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건 마치 나침반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그 어떤 스케줄을 수행하건 내가 결국 가고자 하는 곳은 저곳이다라는 궁극적인 도착점, 궁극적인 지향점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이 뭐냐? 방금 내가 정해놓은 그 하나의 모습, 하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무조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 3가지. 그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 목표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재정적인 목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 목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숫자 9는 뭐냐? 방금 3개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3개의 목표 각각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각 3가지씩 해서 1, 3, 9 법칙에 따라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목표로 세우고 무슨 행동을 하건 결국에는 하나의 점, 내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버핏과 게이츠가 말했듯이 집중,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워야지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세웠던 2026년 목표를 같이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1, 제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는 이겁니다. AI와 SNS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국 1등 크리에이터. 그리고 하나 더 희망을 붙여보자면 같은 거예요. 전국에선 1등인데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주는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북토크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북토크 채널은 동기부여는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의 자기개발에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뭔가 뾰족하게 이걸 제공해준다라는 제공하는 가치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분야가 AI와 SNS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 이거를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이 분야에서 저는 10년 뒤에, 지금은 아니에요, 10년 뒤에 전국 1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10년 뒤에 이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운 목표 3가지는요. 첫 번째, 지속적인 학습. 두 번째, 건강관리. 세 번째, 실질적인 가치 제공입니다.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3가지 목표, 지속적 학습, 건강관리, 실질적 가치 제공, 이건 조금 모호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실천 계획도 각 목표별로 3가지씩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 학습. 제가 국내 1등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를 위한 실천 계획. 첫 번째는 멍 때리는 시간,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대신에 글로벌 팟캐스트를 듣자. 영어로 진행되는 글로벌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은 진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 팟캐스트를 듣자. 이게 첫 번째 실천 플랜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교사 출신이긴 한데 이 스피킹이 그렇게 편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 영어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AI 도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저거 좀 굳이 해봐야 되나? 나 하던 거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안 해봤는데 새로운 AI 툴이 나오면 무조건 한번 써보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는지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 학습 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세운 목표는 건강관리입니다. 왜 이게 들어가냐? 아프면은 전국 1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제가 세운 구체적인 3가지 실천 방안이 뭐냐면, 첫 번째는 퇴근 후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자.
직업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진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지속이 되니까 어느 순간 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직업병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겠다. 이게 저녁에도 이어져서 저녁에도 핸드폰을 보면은 수면에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엔 디지털 디톡스를 하자. 이게 건강 관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주 6회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은 운동을 하자. 지금은 주 6회는 못하고 있고 한 주 3회 정도 그냥 간단한 헬스나 러닝 정도 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수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수영이 그 시간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너무 힘들거든. 죽을 것 같거든. 20분만 해도 아니 10분만 해도 죽을 것 같아서 시간 아끼기 좋겠다. 어차피 그리고 끝나고 샤워도 할 거니까.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세 번째 목표는요. 사실 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저희 아내가 지금 육아를 혼자 해주고 있는데 아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뭐 사람을 고용하건 뭐 어떻게 하건 해서 시간을 확보해 줘야겠다. 왜? 아내의 건강이 깨지면은 그 제 건강도 깨집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도 신경 쓸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두 번째 건강관리 목표에 관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이었고요. 세 번째 목표는 실질적인 가치 제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전국 1등 크리에이터,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된다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팔로우가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진짜 도움을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상을 시청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짜 인생에서 요만한 변화더라도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실천 방안은요. 첫 번째는 그냥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제가 지금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화 교육을 해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혼자 알아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의지에 너무 많은 걸 맡겼다. 내가 힘들 때가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나랑 함께 하니까 저 사람 보고라도 해야겠다. 이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게 올해 실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실제 겪어본,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직접 목격했던 살아있는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혼자 일하지 말고 유능한 팀을 꾸려야겠다. 정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면 제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이라 이게 저 하나 갈아 넣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팀을 좀 꾸려보자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제가 세운 세 가지 목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지속적인 학습, 두 번째 건강관리, 세 번째 실질적인 가치 제공이었고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플랜도 정해놨죠.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AI와 SNS 가르쳐주는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서 국내 1등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는 그 10년 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서 정렬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의 점으로 귀결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내 목표의 방향성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행동들의 폭발적인 추진력,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새해 계획 혹은 직접 써놓지는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고 계셨던 내년에는 올해 초에는 이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한번 점검해보죠. 혹시 영어 공부, 다이어트, 코딩 배우기, 피아노 치기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 그런데 혹시 그 목표들이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는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는 게으름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 목표들이 쌓여 있지 않나요? 그거는 계획, 새해 목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한 것뿐입니다. 대부분 목표를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의 방향성이 없이 그냥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하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는 부자들처럼 사고하고 그들처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덜 중요한 걸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궁극적인 지향점을 정하시고요. 그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각 세 가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액션 플랜도 각 세 가지만 정하세요. 그게 2026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139 법칙을 바탕으로 새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천하셔서 2026년은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싶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의 새해 계획 중에 재정에 관련된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좀 수익화를 해봐야겠다, 이런 재정적인 목표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SNS와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법을 무료 강의로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신청하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편씩 3일 동안 무료 강의가 발송이 될 겁니다. 새해 목표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 돈에 관련된 목표가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비전과 맞지 않다면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댓글에 아주 사소하게 잘 봤습니다. 도움 많이 됐다. 이런 말만 해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